아버지, 저희도 돈 없어요.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올해 72세가 된 평범한 할아버지입니다. 아내와는 3년 전 사별했고 지금은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과 며느리가 있지만 그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이유는 단순히 제 인생을 자랑하려는 것도 누군가를 원망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혹시 저처럼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선 듯한 외로움과 현실을 마주한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몇 달 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참담한 순간을 겪었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병원비와 밀린 공과금이 겹치며 당장 50만 원이라는 돈이 급하게 필요해졌습니다. 통장에는 몇만 원뿐, 주변에 손 벌릴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지막 선택처럼 아들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마음이 조마조마했지만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사정을 이해해 줄 거야.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여유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로 오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말 그대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가게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잃은 걸까? 돈일까? 자존심일까? 아니면 가족일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자식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모질게 거절당한 그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완전히 다른 인생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그날 이후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그걸 어떻게 하시게요? 자존심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선택은 제 삶을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진짜로 복수하고자 한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저 노인의 하소연이 아니라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이야기입니다. 아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표정과 며느리의 시선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로 오시지 마세요.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하고 아껴왔던 아들이 저를 마치 짐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저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가족들에게 든든한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일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아보자. 그 순간부터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옛 친구 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는 저보다 2살 많은 74세인데 여전히 건강하게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태씨가 갑자기 무슨 일이야? 라고 묻는 정수에게 저는 솔직하게 제 상황을 말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저를 자신의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그의 식당은 작았지만 정갈하고 따뜻했습니다. 태식아,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면 안 돼. 우리 같은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그는 저에게 중고 리어카 장사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성실하게 하면 하루에 3, 4만 원은 벌 수 있어. 그리고 뭔가 하면서 사는 게 그냥 집에서 늙어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 저는 망설였습니다. 72세의 나이에 리어카를 끌고 장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체면이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다음 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태식아, 자존심도 좋지만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야. 그리고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잖아. 일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거야. 그렇게 저는 중고 리어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아는 분을 통해 상태 좋은 리어카를 구했고 처음 며칠은 정수가 직접 따라다니며 장사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채소를 골라야 하는지, 가격은 어떻게 매기는지, 손님들과는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것부터 시작해서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 돈을 계산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특히 처음 이틀은 리어카 바퀴가 자꾸 한쪽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끌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생기고 어깨와 허리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에서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골라 담고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리를 돌아다니며 장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2만 원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다녀도 몇천 원밖에 안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요령이 생겼습니다. 어느 동네에서 장사가 잘 되는지, 몇 시쯤 돌아다녀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과 대화하는 방법도 익혔습니다. 할머니, 이 토마토 정말 달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또 왔네요. 오늘은 뭐가 싱싱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은 매주 2번씩 꼭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채소가 제일 싱싱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2달째가 되자 하루 매출이 3, 4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 힘으로 번 돈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느 동네를 돌아볼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활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어느 날 저는 우산을 쓰고 리어카에는 비닐을 씌워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할아버지 이런 날씨에 왜 나오셨어요? 감기 걸리겠어요. 라고 말하며 따뜻한 붕어빵을 사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3달째 되던 어느 날 저는 아들의 가게가 있는 거리 근처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도 지인들이 저를 보고 아들에게 말했나 봅니다.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내 일이니까 하는 거지. 왜? 아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난 당당하게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요. 혹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와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절망적이면서도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도움을 줄 수 없어.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그때 일은 어떻게 하고요?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나도 이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섭섭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도움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계속 리어카 장사를 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도 있었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도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제대로 돈을 셀 수 없을 정도였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성실하게 일했고 손님들에게 정직하게 대했습니다. 그 결과 단골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고
하루 매출도 5, 6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리어카 장사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고 하루 종일 거리를 돌아다니며 장사를 합니다.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6개월 동안 저에게 일어난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요즘 저는 건강해졌습니다. 매일 걷고 활동하다 보니 체력이 좋아졌고 잠도 깊게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이런저런 걱정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몸이 적당히 피곤해서 잠자리에 누우면 금세 잠이 듭니다. 혈압도 안정되었고 식욕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주변 상인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같은 거리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이 저를 챙겨주고 가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특히 순대를 파는 박 아주머니는 저를 친아버지처럼 챙겨주십니다. 할아버지,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며 따뜻한 순대 한 접시를 건네주기도 합니다. 이웃들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불쌍한 할아버지라는 시선이었다면 지금은 대단한 할아버지라는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72세에도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다니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도 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으세요 라고 말하는 20대 청년을 보면서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몇 주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한 중학생이 저에게 다가와서 할아버지, 저희 학교 숙제로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 시간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 학생은 저에게 할아버지는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학생은 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나중에 그 학생이 작성한 과제를 보여주었는데 존경하는 할아버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아들과는 가끔 마주치지만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습니다. 아들도 이제는 저를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아들이 제 리어카 앞에 와서 과일을 사가더군요. 아버지가 파시는 거라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주 좋아. 일을 하니까 더 건강해진 것 같아. 며느리와도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지만 며느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많이 부족했네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너희도 너희 사정이 있었을 거야. 그날 이후로 가끔 며느리가 저를 찾아와서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매일 저녁 집에 돌아와서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도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이제는 나도 내가 자랑스럽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잘 살아낸 나를. 예전에는 거울을 보면 초라하고 지친 모습만 보였는데 이제는 당당하고 활기찬 모습이 보입니다. 72세라는 나이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이 때문에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와 마음가짐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를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던 예전의 저를 반성하게 됩니다. 요즘 저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리어카 장사를 더 체계적으로 해서 매출을 늘리고 건강을 잘 관리해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작은 가게를 차려서 더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와 상의해서 내년에는 좀 더 큰 리어카로 바꿔서 종류를 다양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저를 항상 응원해 주던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할아버지, 우리 손자가 대학생인데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 감동했대요.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하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후 그 대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힘들 때마다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장사가 힘들어졌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얼고 발이 시려도 계속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다른 상인들이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못해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욱 힘이 났습니다. 이제는 저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면 우리 동네 유명한 할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다른 동네에서까지 저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채소가 제일 좋다고 들었어요 라고 말하며 찾아오는 분들을 보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통해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성실하게 노력하면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의심했지만 지금은 이 일이 제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실망하지 마세요.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 스스로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고 가장 멋진 복수입니다. 저는 이제 아들에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저를 보고 아들이 뭔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용기가 있다면 다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열심히 살자라고 다짐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니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보람찹니다. 요즘 저는 일기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니 행복한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기를 언젠가 손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72세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을 믿고 도전해 보세요. 오늘도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본 모든 분들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